심을 때는 괜찮지만은 고기 같은 걸 씹으시다가 턱뼈가 부러지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굳이 프라치로 고집할 게 아니라 하시면은 훨씬 더 환자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환자분들의 특징,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살려서 쓸 수 있는 치아가 3개에서 4개 이상 남아있는 환자분들은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4개 치아를 살려서 쓴다는 이유는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 하더라도 자연 치아가 임플란트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그 치아를 살려서 가는 게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이긴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건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치아인데 그거를 프라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다 뺀다는 거는 환자한테 손해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프라치 치료를 많이 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환자분한테 유리한 자연 치아 그룹이 많이 남아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치아를 남겨서 치료를 하는 거를 치료 계획의 1순위로 잡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의 치아인데 비교적 쓸 수는 있지만은 평가를 해봤을 때 오래 못 쓰거나 1개 치아 정도만 남아있는 경우라면은 그 치아를 마저 빼고 뼈가 좋은 위치에 적절한 임플란트를 심어서 프라치 치료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위에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치아를 건강하게 살려서 갈 수가 있었고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흔들려서 많이 좋지 않은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 계획을 잡기를 위에 7개 치아의 경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2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브릿지로 왼쪽은 3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4개 치아에 임플란트 브릿지를 해서 가지런한 배열로 심미보철 치료를 해드렸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위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뼈도 많이 내려앉아 있어가지고 단 6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뼈 이식을 최소화시켜서 12개 치아를 한 번에 연결해주는 프라치 치료를 한 복합치료 사례입니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잇몸뼈가 어느 정도 튼튼하고 잇몸 라인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본인 젊으셨을 때 치아처럼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위의 치아 7개 치아를 만약에 빼고서 프라치 치료를 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7개의 치아를 좀 더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앗아가는 이제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라치 치료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게 환자분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브릿지도 5년, 10년 이상의 일정 수명이 보장되어 있는 뿌리 상태일 때 제가 브릿지 치료를 이제 진단을 내드리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 치아들이 이제 프라치에 비해서 더 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환자분께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인 치아 배열의 조화입니다. 이 환자처럼 전체 14쌍의 28개 치아를 제가 균형 맞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 7개 치아는 점점 쓰면 쓸수록 도리어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 치아가 이렇게 4개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치아들을 살려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께 더욱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분들은 잇몸뼈가 상당히 두꺼워서 그거를 다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잇몸뼈가 상당히 증식되어 있는 분들,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는 보철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적정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리다시피 프라치 보철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구조물들의 최소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 치아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 치아가 들어가는 공간이 만약에 확보가 되지를 않는다면은 부러지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부러진 치아들을 이제 가져왔는데 주로 이제 이런 연결 부위에서 부러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높이가 확보가 돼 있다면은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보철에서는 사실 높이가 이렇게 얕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은 이런 프라치 임플란트 치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 높이가 확보가 되질 않는다면은 이쪽에서 힘이 많이 받쳤을 때 반대편에서 그게 버텨주질 못해가지고 그대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증식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반복적인 식사나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반년, 1년도 안 돼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은 제가 이제 잇몸뼈 성형을 해가지고 그 잇몸을 많이 낮춰드려서 프라치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수술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굳이 프라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형태로 3개에서 4개 정도 섹션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씌워주는 치아형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면은 훨씬 더 환자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입술을 젖혔을 때 바깥쪽에 두껍게 튀어나와 있는 골윤기라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골 증식이 많이 돼 있는 편인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프라치 치료를 할 정도로 뼈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전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뼈가 충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절개 임플란트를 이용한 전체나 혹은 부분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께 더 적절한 치료 계획입니다. 씹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때 이 악물거나 이갈이가 있을 정도로 씹는 힘이 강한 환자분들은 프라치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작근이나 요 골격 자체가 사각턱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볼록하거나 아니면은 골격 자체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같은 힘을 주더라도 상당히 치아에 무리가 많이 가는 환자분들이세요. 이런 환자분들은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할 정도로 본인 치아들도 그 힘을 못 버텨가지고 부러져 나간 거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치아가 무너진 것처럼 임플란트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강도의 임플란트들을 충분한 개수로 이제 심어 주셔야지만 문제 생기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저작력의 환자분이라면은 6개, 4개 또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지만은 말씀드린 씹는 힘이 강한 환자분들은 특히 한국 성인 남성들 같은 경우 굳이 프라치를 해야 된다면은 8개에서 9개까지 이어져서 변형 프라치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사실 잇몸뼈가 너무 없는 환자분들입니다.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는 사실 잇몸뼈가 없을 때 가장 적절한 치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잇몸뼈가 없는 분들은 4개 이상 심을 수 있는 뼈가 아예 나오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80대, 90대 할머님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긴 하는데 그런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틀니를 거의 20년, 30년 정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환자분 사진처럼 어금니 쪽 잇몸뼈가 거의 10mm 안짝으로 상당히 얇게 남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금니 쪽에 신경이 너무 근접이 돼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임플란트를 4개 이상 심게 되면은 뼈가 골절이 되고 부러지실 수도 있으세요. 심을 때는 괜찮지만은 그걸 연결을 해서 저장력이 가해져서 그 뼈가 잡아주지를 못한다면은 고기 같은 걸 씹으시다가 턱뼈가 부러지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해가지고 턱뼈 봉합 수술을 한다든지 그럴 정도로 이제 상당히 큰 일로 이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무리하게 프라치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앞니 쪽에 짧은 임플란트 3개 정도를 심을 수 있는 뼈 정도는 있으셔서 제가 임플란트를 3개를 바르게 심어드리고 여기에 똑딱이 장치가 붙어있는 임플란트 틀니를 만들어 드렸어요. 적어도 틀니가 움직이지 않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의 만족도도 상당히 좋으셨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셨었습니다. 오늘은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인생플란트 치과 대표원장 김은희였습니다.